안녕하세요. 우리가 집이 없다. 자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소유로 된 집이 없다고 그래서 사는 게 암울할까요? 워낙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자기가 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자가 소유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감당 못할 빚을 진 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무시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현실은 안 봐도 비디오죠. 집이 없다.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좀 더 넓고 괜찮은 집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램입니다. 바램.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마냥 소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09만원에서 지금 126만원으로 올랐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은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집이 있어야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범위 안에서 자기의 분수 안에서 돈을 잘 저축하고 아껴서 집을 마련하는 데 쓰는 건 매우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리하게 연끌해서 사는 것 관련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적어도 지금은요. 앞으로 몇 년 이후에 예를 들어 집값이 많이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연끌해서 집을 산다 어쩐다 그건 또한 나름의 선택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감당할 수 있는 빚을 내서 사는 것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자신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빚이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도한 빚은 언제든지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뻔한 얘기입니다. 주택을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삶을 뒤흔드는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갖고는 싶고 돈은 없고 근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갖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거죠. 못 갖는 거죠. 그게 맞다라는 거죠. 돈이 없는데 못 갖는데 갖겠다라고 떠들어대면 거기서부터 이제 뒤틀리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때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2030들이 주택을 소유하겠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과도하게 대출을 받거나 이래저래 한다. 이것들은 사실상 문제라는 거죠. 이래저래 인간 생존의 한 방편으로 거주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주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들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폭탄일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데 갖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2030들이 집을 그렇게 사댔습니까? 이번에 연끌들 하라고 꼬드겼던 가짜 전문가와 유튜버들이 많은 2030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2030들이 부담할 감당하게 될 그 빚의 무게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2030들이 70세, 80세까지 일하게끔 만든 수작이라고 봐야죠. 미래 소득까지 미리 다 땡겨서 지금 다 받아내겠다라는 금융권들의 거대한 사기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30들이 파산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드는 걸 놔두겠습니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봐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양화돼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또 한쪽에서는 연끌해가지고 감당 못할 빚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이게 닥친 현실입니다.
뭐 많이 무섭죠. 많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참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러다가 한국 경제가 망하려나? 아니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별 생각들이 다 들죠.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꽤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왜? 나의 처지를 함부로 드러내놓고 얘기했다가 그 때문에 어떤 화를 입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꽤나 씁쓸하고 꽤나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 되는 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잘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네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집값 하락이 이제 당연시 되고 있죠. 집값 하락이 이제 당연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택을 무조건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라든다라는 거죠. 사그라들 수밖에 없죠. 왜냐?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일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집을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뭐 집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무리하게 집을 소유했다가 그 때문에 생기는 대출 때문에 부채가 삶을 더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게 우려스러워서 아마도 좀 꺼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힘들지 뭐 알 수 없죠. 뭐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 이자는 분명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뭐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뭐 부동산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했는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감당 못할 빚을 지면서까지 집을 소유하는 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뭐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건, 저기 충북 괴산 지진, 그전에는 뭐 태풍이죠. 흰남노였나요? 뭐였나요? 뭐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대비, 조심하는 모습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